추미애 국회의장, 이게 이렇게 되면은 어떻게 됩니까? 원래 국회의장은 거기 당선되잖아요. 당적을 이탈하게 돼 있거든요. 예. 중립성을 지키기 위해서. 예. 이분이 중립성 지킬 사람입니까? 끔찍한 거죠. 우리 사회가 오래전에 그 자정 능력을 좀 잃어버린 것 같아요. 예. 과거의 기준이라면 이 사람 다 아웃됐을 사람들이에요. 예. 일단 추미애 같은 경우 정권을 넘겨주는데 국힘에 넘겨주는데 아주 혁혁한 공을 세운 사람 아닙니까? 12대 국회는 끝내줄 거다. 아마 매일 탄핵 얘기를 할 겁니다. 문제는 뭐냐면 왜 상황을 이렇게 만들었는가? 민주당 공천 이게 말이 됩니까? 그렇게 했는데도 지금 정권 심판론이 높다라는 것은 그만큼 정권에 문제가 있다는 얘기예요. 또 하나는 뭐냐면 민주당에서 지금 부동산 이슈가 좀 걸려 있단 말이에요. 이건 민주당한테 굉장히 불리하게 작용할 텐데 이것의 파급력이 어느 정도까지 갈지는 모른다는 겁니다. 예. 막판 변수가 될 수가 있어요. 만약에 민주당이 일당이 된다면은 추미애 국회의장설이 나옵니다. 끔찍한 거죠. 지금 보세요 지금. 추미애 국회의장설이 나옵니다. 이재명 88 선거 이기면 이제 88 날뛸 테고 그 다음에 조국 이게 뭡니까 이게 지금 거기다 추미애 이런 사람들 다시 봐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좀 저는 좀 그러니까 우리 사회가 오래전에 그 자정 능력을 좀 잃어버린 것 같아요. 예. 과거의 기준이라면 이 사람 다 아웃됐을 사람들이에요. 예. 그다음에 자기들이 지금 법적으로도 문제가 돼 있거나 그다음 추미애 같은 경우 정권을 넘겨주는데 국힘에 넘겨주는데 아주 혁혁한 공을 세운 사람 아닙니까? 그다음에 검찰총장을 대통령으로 만든 게 나는 추미애라고 보거든요. 예. 그다음에 지금 여당 대표를 갖다 한동안 만든 것들은 추미애라고 보는데 이런 사람들이 다 나와가지고 약간 조국 사태 이전에 강을 건넜다라고 다시 돌아가는 게 과연 우리 사회를 위해서 바람직한가? 예. 지금 표정 관리하고 난리가 났더라고요. 깜짝 놀랐습니다. 오늘 신문에 나온 것이 최초의 여성 국회의장을 노린다. 이게 불가능한 일도 아닐 것으로 보이는데 이렇게 되면 윤석열 대통령, 추미애 국회의장, 조희대 대법원장, 조희재 대법원장인가요? 이게 이렇게 되면은 어떻게 됩니까? 원래 국회의장은 거기 당선되잖아요. 뽑히면 바로 뭐 하게 됐습니까? 당적을 이탈하게 돼 있거든요. 예. 중립성을 지키기 위해서. 예. 이분이 중립성 지킬 사람입니까? 절대 아닌 거죠. 그럼 국회의장이 이제 어떻게 될지 눈에 보듯이 뻔한 거예요. 그다음에 지금 그 민주당에서 공천 받은 사람들 어떤 사람들인지 알겠죠. 예. 강성의 강성들이란 말이죠. 이러니까 다음 그 22대 국회 내가 그랬잖아요. 21대 국회는 정말 양반일 거다. 거기에 비하면 22대 국회는 끝내줄 거다. 아마 매일 탄핵 얘기를 할 겁니다. 거기서 하는 건 맨날 특검법 만들고 맨날 국정조사하고 그다음에 맨날 그런 것만 할 거라는 거예요. 예. 그래서 조금 걱정됩니다. 그러면은 문제는 뭐냐면 왜 상황을 이렇게 만들었는가? 아니 저쪽에 공천한 거 봤잖아요. 민주당 공천 이게 말이 됩니까? 그렇게 했는데도 지금 정권 심판론이 높다라는 것은 그만큼 정권에 문제가 있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수없이 지적을 했잖아. 근데 그 말을 안 듣는 거야. 그 지금은 보니까 국힘 후보들 내에서도 그럼 대통령 탈당하라는 얘기까지 나왔단 말이죠. 이 얘기는 이제 심각하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뭐 지금 상황은 지금 그런 얘기하면 안 되거든요. 예. 마비되든 너무 늦었어요 지금. 그 얘기를 하려면 진작에 했어야 되지. 몇 달 전부터 해가지고 그 소통 구조를 만들었어야 되는데 그게 지금 안 되는 상황이에요. 네. 추미애 후보자가 만약에 당선된다면 뭐 당선될지 어떨지는 모릅니다. 그건 알 수 없는 것입니다만 국회의장설이 나오고 있습니다. 중도층 민심에 별로 안 좋을 겁니다. 그게. 예. 중도층 민심에 별로 안 좋을 텐데 지금 이 사람들이 뭐냐면 지금 승리를 낙관하는 거거든요. 원래 옛날에 이런 얘기 나오면 잘랐잖아요. 예. 그런데 지금은 그냥 공공연하게 내뱉는단 말이죠. 그러니까 승리를 확신하는 거예요. 그다음 이런다 하더라도 대세에는 지장 없다라는 얘기고 양문석도 그냥 가는 게 뭐 대세엔 지장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압승할 거이기 때문에 지금 분위기로 가는 거죠. 제가 그래서 여쭤보겠습니다. 많이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제가 다른 방송 나갔더니 많은 분들이 양문석 말이 되느냐 공영훈 말이 되느냐 그런데도 이게 판이 뒤집어지지 않는 이유는 교수님 심판론이 가장 강한 겁니다. 그러니까 불통의 이미지가 있어요 지금 도대체. 특히 이제 의정 여기서 또 한 번 나타난 거잖아요. 의정. 그러니까 그 전에 의사와 정부입니다. 문제가 있었잖아요. 예. 그다음 황상무 문제가 있었고, 그러니까 분위기 한참 좋을 때 그게 빡 터트려 버렸거든요. 이러다 보니까 이건 뭐지?
왜냐면 평소에 하고 싶어도 그 시점에는 해서는 안 되는 일이란 말이야. 원래는 해서는 안 되는 일이고 설사 해야만 한다 하더라도 그 시점에서 해서는 안 되는 일이거든요. 라고 한다면은 도대체 한마디로 뭐냐면 정무적 판단 능력이 없다라는 거잖아요. 그다음에 이번에 이제 그 의대 정원 문제도 그렇고 이건 뭐 불통 아니야? 이런 인상이 이제 강화되다 보니까 국민들이 지금 열이 받아버렸거든요. 그 사람 분노한 사람들 앞에서 아무리 이성적인 얘기를 해도 소용없어요. 예. 일단은 딱 그 판단이 끝났기 때문에. 예. 그러니까 그렇게 되지 않게끔 정권 심판이 높아지게 되면 정권에 대한 분노에 김을 빼줘야 되거든요. 김을 좀 빼는 일을 계속 안 해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수없이 얘기했잖아. 이건 빼야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예. 안 된다. 그다음에 그런 문제가 생기면 빨리 정리해라. 빨리 정리해라. 빨리 정리해라. 근데 그게 안 될 채로 오다 보니까 여기서 역설적으로 뭘 할 수가 있냐면 민주당이 저런 공천을 하고 지금 저런 행태들 그 후보들 몇몇들을 보면 난리가 났지 않습니까? 예. 저런데도 불구하고 정권 심판이 없다라고 한다면 반성해야 되는 거예요. 네. 그래도 뭐 이종섭 항상부터 항상무 전 수석 논란은 좀 빨리 진화가 된 셈이고요. 이종섭 전 장관 논란이 있긴 한데 그래도 조금 이제 수습 국면이고 그건 이제 끝났어야지. 예. 그러니까 그냥 딱 사과하고 그냥 딱 하면 그냥 끝나버리는 거거든. 그걸 왜 못해나 이해가 안 돼요. 예. 그거는 수습이 됐고 이제 남아 있는 거라면 의대 정원 관련된 의대 정원 광고 그것만 마저 하면 되고 하면 그래도 그다음에 좀 더 예. 상황은 좋아질 수가 있다. 그렇죠. 네. 왜냐하면 일단 바닥은 쳤거든요. 예. 떨어질 때만큼 떨어졌고 바닥 치고 얼만큼 올라가느냐라는 거죠. 그다음에 선거 막판이 되면 예. 어차피 양당 지지자들이 결집하는 양상을 보여요. 그렇습니다. 지금 이 사람들이 응답은 안 하지만 계속 응답은 안 하지만은 투표장에 또 딱 보면 그래도 이건 또 아니지 않나. 쟤들 노는 걸 저거를 우리가 또 어떻게 봐? 예. 라고 하면서 몰릴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되게 그런 경향을 보이는 데다가 예. 또 하나는 뭐냐면 민주당에서 지금 부동산 이슈가 좀 걸려 있단 말이에요. 이건 민주당한테 굉장히 불리하게 작용할 텐데 이것의 파급력이 어느 정도까지 갈지는 모른다는 겁니다. 이게 예. 아주 막판 변수가 될 수가 있어요. 이 부분을 좀 말씀해 주시죠. 그래서 일각에서는 그냥 뭉개고 가는 양문석, 공영훈에 대해서 괜찮겠거니 하지만 실제로 경기도에서 뛰고 있는 민주당 후보자들의 표정을 보면은 또 인터뷰 내용을 보면 상당히 난감해합니다. 이게 적어도 5%포인트 이상 민주당 후보자들의 지지에 영향을 줄 수도 있다는 얘기를 했는데 어떻게 보시는지요? 이게 벌어졌던 차이가 다시 쫙 들러붙으니까 예. 이제 뭐랄까 뭐 열세였다가 경합 열세, 경합 우위로 갔다 다시 또 뚝 떨어지니까 이제 예. 그 뭐 어떤 사람은 10석이 날아가게 됐다. 어떤 사람 심지어 20석이 날아간다. 뭐 이런 얘기까지 지금 나오고 있거든요. 근데 지금은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지금 이 상황 속에서 민주당은 그냥 계속 가는 거예요. 예. 그들의 이제 배경은 뭐냐면은 대세는 지장 없다. 대세는 지장 없다라는 거고 워낙 정권 심판론의 그 심리가 너무 강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이제 크게 안 보인다. 지금 이걸 믿고 그냥 그대로 가는 거거든요. 예. 양문석 같은 경우는 이제 딸한테 11억 지금 편법 대출을 해줬죠. 그러니까 사실은 이게 자기는 편법이라고 얘기했지만 이게 불법일 수가 있거든요. 아하. 따져봐야 되는 겁니다. 새마을금고에서는 조사나 검사에 들어간다는 이야기 나옵니다. 이미 조사했고 네. 어제부터 조사를 하기 시작했고 그다음에 문제는 뭐냐면 그 사업자 대출이잖아요. 그러니까 사업을 하고 있다는 걸 증명하기 위해서 뭘 냈는데 그게 위조일 수밖에 없는 거죠. 가짜일 수밖에 없죠. 그러고 하면 이제 사문서 위조부터 해가지고 이게 이제 불법의 영역에 들어가는 거거든요. 예. 그다음에 이건 이제 법적인 문제가 그렇고 윤리적인 문제는 뭐냐면 문재인 정권 하에서 그때 부동산가 폭등하니까 그 집 사지 말라고 대출을 묶어버렸거든요. 그러면 그 당의 후보는 뭐 하고 있었습니까? 야. 그걸 갖다가 정부에서 막는 일, 문재인 정권이 막는 일을 갖다 편법으로 우회해가지고 그걸 한 거잖아요. 예. 그래서 결국 집을 샀어. 근데 그 집 또 어디입니까? 또 강남이네. 하여튼 이 사람들은 민주화운동이고 뭐 떠들면서 하는 짓, 예. 강남에 집 갖고 싶어하는 욕망은 동일한 거라는 거예요. 조국 대표도 강남 쪽의 집이 그렇죠. 아닌가요? 네. 조국도 강남이고요. 네. 그래서 이제 자기 딸 대출 받아가 주택을 좀 구입을 한 건데 그때 문재인 대통령이 뭐라고 했는지 기억나세요? 부동산으로 돈을 벌던 시대는 지났다. 하하. 문제는 뭐냐면 그 말을 갖다 본인들도 안 믿는다는 얘기예요. 예. 바로 부동산밖에 없다. 대출 막혔네. 그다음 딸 내세워가지고 딸 내세워가지고 사업자 등록하게 한 다음에 그래서 불법 대출을 받아가지고 그걸로 집을 사버리고 예. 덕분에 이제 시세 차익이 한 10매덕의 그 시세 차익을 거뒀다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아니 근데 교수님 저는 도무지 이해가 안 되는 게 세종 지역구에 공천을 받았던 이영선은 갭 2개로 잘라내면서 양문석 후보자는 계속 고집하는 이유가 뭡니까? 갭 2개 그게 뭐랑 걸려 있냐면은 그건 좀 자기들도 세게 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인천하고 경기
화곡동 지역 여기 지금 갭 투자로 피해 받은 사람이 몇천 명이에요. 전세 사기요. 1,000명이 천명이 넘어가는 걸 알고 있거든요. 그 사람들이 피눈물을 흘리고 있는 거예요. 지금. 예. 평생 모은 돈, 그 전세자금 평생 모은 돈이잖아요. 그걸 다 날리게 생겼단 말이에요. 이런 사람들란 말이죠. 그래서 이거는 까딱하다는 아주 엄청난 대형 폭풍이 될 수 있다 싶어가지고 그냥 잘라버린 거예요. 예. 이 정도는 뭐 다들 하잖아. 지금 이렇거든요. 아. 그러니까 이재명이 당 대표가 된 이후부터 민주당의 이제 윤리적 기준이라는 건 아예 없어지다시피 한 거예요. 예. 과거에는 이 정도 되면은 이거는 뭐 그냥 그날 끝나는 거잖아요. 하하. 지금 계속 가는 겁니다. 이게 이제 문제가 되는 게 이런 거죠. 아유, 상대가 아무리 미워도 이것까지 용서하면 되겠는가. 예. 그런 거거든요. 아. 서로 상대가 미워, 상대의 미움을 이용해 가지고 자기 편의 이런 흠집들, 가장 큰 문제들 이걸 다 뭉개고. 덮고 가요. 예. 사회가 뭐가 되겠어? 양쪽에서 그러면은 제가 걱정하는 건 바로 그 부분이라는 거죠. 범죄를 허용하는 사회가 되네요. 양문석 같은 경우 내가 볼 때는 이렇게 해가지고 왜냐하면 대출금 이자를 갚아야 하잖아요. 예. 11억이면은 이자가 5억, 6억만 돼도 이자가 얼마나 몇백만 원을 내야 될 겁니다. 그 어디서 돈이 나오는 겁니까? 그러니까 이제 그거 하려고 국회의원 세비로 빚 갚으려고 한 게 아닌가. 아. 그래서 나온 게 아닌가 이런 생각까지 들더라고요. 공영훈 후보자는 어떤 문제를 봐야 될까요, 교수님? 공용은 이거는 사실은 뭐 불법이거나 이런 게 있는 건 아니고, 예. 그러니까 군대에 있는 아들한테 불법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근데 이게 아마 밝혀지기 힘들 겁니다. 아하. 군대에 있는 아들한테 집을 상속시켜 준 거잖아요. 예. 그 집이 어떤 집이냐면은 개발되는 거예요. 아. 성수동. 그러니까 근데 그 개발한다는 그 정보를 갖다가 공용은 이 사람이 다니던 회사에서는 알고 있었던 거예요. 현대입니다. 현대는 알고 있었던 거예요. 예. 현대 근무했잖아요. 그러니까 미공개 정보를 갖다 이용을 해서 거기서 일단 집을 사. 본인은 아니라고 이야기를 그다음에 발뺌을 어떤 합니다. 또 마감 하루 전에 예. 명의 이전을 딱 해 아들한테. 아. 그다음에 나는 뭐 상속세 다 냈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은 사실 두 가지가 그 다 걸리는 거죠. 첫 번째는 뭐냐면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서 그렇죠. 이건 투기거든요. 예. 이건 굉장히 부당한 거라는 거죠.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는 뭐냐면 이게 아빠 찬스거든요. 하하. 이 사람이 아들한테만 지금 그 집을 상속한 게 아니라 이게 몇십억짜리 집이잖아요, 지금. 예. 딸도 성동구에 딸도 22억짜리 집을 22억요? 줬단 말이죠. 그래 내가 돈 있어서 내 아들 딸한테 집 하나씩 준다는데 뭐가 문제냐 이렇게 얘기하면 할 말은 없는데 예. 문제는 뭐냐면 이게 아빠 찬스잖아요. 아빠 찬스. 조국 대표도 아빠 찬스였습니다. 그렇죠. 네. 그다음에 이제 또 하나가 나온 게 또 양부남이란 말이죠. 이재명의 그 호위무사라고 하는 예. 이분도 지금 두 아들한테 그 한남동 집 아. 9억 단독주택인데 말이 9억이 저기가 재개발 지역이거든요. 예. 시가는 그거보다 훨씬 더 높을 수밖에 없는 거죠. 그걸 갖다 두 아들한테 또 줬어요. 증여를 했단 말이죠. 이런 거 딱 보게 되면 결과적으로 뭐가 되냐면은 그러니까 중상층 쉽게 말하면 기득권 세력이 된 거예요, 이 사람들이. 운동권 플러스 그렇죠. 부동산권인가요? 예, 이 사람들이 운동을 그 표방하면서 예. 실제로는 자기들이 그렇게 비판하던 사람들과 똑같은 짓을 해왔던 거죠. 하하. 그 짓만 하고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자기들이 누려왔던 기득권을 갖다가 세습하는 거예요, 이제는. 아. 세습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라고 한다면 기회의 평등, 뭐의 공정, 뭐 얘기하던 그 정권에서 예. 실제로 그 사람들은 이런 일을 해왔다. 기회는 불공정하고 가정은 불형평하고 그렇죠. 결과는 더 정의롭지 않은 상황이 됐네요. 자, 그럼 흑수저 아이들은 뭐라고 생각할까? 쟤네들은 벌써 30억 집 갖고 시작하네, 22억 집 갖고 시작하네. 그런데 우리는 이렇게 되는 거야. 그 다음에 공영은 그 딸은 또 어디 갔습니까? 현대 모비스에 취업했거든요. 그 우리는 이렇게 된단 말이죠. 예. 그러니까 애초에 이제 그 젊은 층들 같은 경우에 뭐 국가로부터 바라는 게 없습니다. 그냥 경쟁이라도 공정하게 하고 예. 내가 노력한 만큼만 노력하면 노력한 만큼의 대가가 돌아오는 사회를 바랬는데 이걸 딱 보게 되면 일단은 이거 불가능하거든요. 예. 이런 상태 속에서 사회적인 그 계단 있잖아요. 신분 상승의 계단 있지 않습니까? 사회적인 사다리가 끊겼다라는 거거든요. 우리는 아예 사다리가 없다라는 거고, 쟤네들은 그냥 아빠 탁 채가지고 사다리 태가지고 높은 데 올라가고 있고. 예. 그런다면은 이게 이제 결국 중도층이나 또 다른 한편은 누굽니까? 젊은 층한테는 굉장히 악재죠. 예. 그 사람들이 뭐라고 생각하겠습니까? 우리는 희망이 없네. 엄마 아빠 잘 타고 태어나야 돼. 왜 우리 아빠 엄마는 국회의원이 아니야? 이게 되겠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문제라는 겁니다, 이게.